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한 기술과 표준을 가장 명확하고 흥미롭게 풀어드리는 오늘의 집중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보된 취약점을 적시에 조사하고 검증하는 DM2 프로세스를 다루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후속 단계이자 취약점 관리의 척추라고 할 수 있는 DM3 보안 관련 문제점 평가 프로세스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플랫폼 개발자와 시스템 아키텍트 분들을 위한 완벽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특히 산업 제어 시스템 보안의 바이블인 ISOC 62443, IEC 62443 표준을 실무에 어떻게 찰떡같이 적용하는지 다룰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목차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검증된 취약점의 위험도를 알아보는 도입부부터 표준에서 요구하는 5대 핵심 평가 요소, 그리고 당장 내일 출근해서 써먹을 수 있는 실무 적용 4대 원칙까지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증된 취약점의 위험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DM2 단계에서 이거 진짜 취약점 맞네 하고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방금 찾은 이 취약점, 과연 얼마나 위험한 녀석일까요? 군사용어로 치면 이 폭탄의 폭발 반경이 어디까지 미칠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바로 DM3의 핵심입니다. 이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안 검토의 적시성,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제품 출시 후 런타임에 보안 사고가 터진다? 고객의 신뢰도 추락은 둘째치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고치는 것보다 수정 비용이 무려 100배 이상 치솟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보안 연구기관들의 데이터를 보면 초기 보안 검토에 투자한 1달러가 나중에는 100달러 이상의 수익 보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엄청난 ROI, 즉 투자 수익률이죠.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는 단순한 개발 프로세스가 아니라 기업의 돈을 아끼고 브랜드를 지키는 최고의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문 가이드에서는 이 단계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성적표를 매겨야 합니다. 진짜 딱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취약점한테 A급 위험인지 F급인지 명확한 성적표를 발급해줘야만 당장 코드를 갈아엎을지 아니면 다음 업데이트에 천천히 반영할지 후속 생명주기 프로세스를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적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매겨야 할까요? 감으로 할 수는 없겠죠. IEC 624-443 표준에서 제시하는 5대 핵심 평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자라면 모니터 옆에 꼭 붙여두셔야 할 궁극의 진단 매뉴얼입니다. 파급 영향 평가부터 연관 문제 식별까지 총 5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주니어 개발자를 지도하는 멘토의 마음으로 이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쪼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파급 영향 평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건 우리 제품의 심층 방어 전략이 무력화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쉽게 성벽을 예로 들어보죠. 적군의 공격에 외곽 성벽 하나가 뚫렸을 때 그 길로 내부망까지 프리패스로 털리는 구조인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2중, 3중의 방어 체계가 작동해서 버텨내는지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발견된 취약점이 전체 보안 명세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심각도 산정입니다. 개발자나 보안 담당자끼리 회의할 때 이거 느낌상 좀 위험한데요? 이렇게 직감으로 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공통어인 CVSS 같은 객관적인 점수 체계를 써야 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 이 취약점이 1점짜리 가벼운 감기 수준인지 아니면 10점 만점의 치명적인 중병인지 정확하게 숫자로 소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향받는 다른 제품 및 리비전 식별입니다. 실무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죠. 예를 들어 ODM 방식으로 납품받은 하드웨어나 상용 소프트웨어인 코치, 서드파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전에 유명한 로깅 라이브러리 취약점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서버가 마비됐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서드파티에서 취약점이 터졌다면 해당 컴포넌트가 포함된 전체 공급망을 싹 다 역추적해서 동일한 결함을 철저하게 색출하고 벤더사와 협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패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근본 원인 식별입니다. 환자가 열이 펄펄 끓는데 단순히 해열제만 처방하고 집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보안도 똑같습니다.
증상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왜 이런 결함이 생겼는지 IEC 62740 같은 원인 분석 표준을 적용해서 밑바닥까지 파고들어야만 향후에 똑같은 해킹 공격을 다시 당하지 않습니다. 5번째, 마지막 기둥은 연관된 보안 문제 식별입니다. 취약점이라는 녀석들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도미노 효과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나의 보안 결함이 시스템 내부에 숨어있던 다른 취약점을 연쇄적으로 자극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는지 그 파생 효과까지 넓게 훑어봐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표준의 5가지 요소를 배웠는데요. 그럼 실전이 나는 전쟁터에서 이 진단 프로세스를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실무 적용 4대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보안 검토를 마치고 경영진에 보안 문제 보고서를 올릴 때 이 4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발생 가능성을 따지는 위험 평가, 2차 피해를 짚어보는 사용자 범위 고려, 파편화된 이슈를 묶어보는 결합된 영향 분석,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링 관리입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해야 여러분의 보고서가 단순한 로그 덤프가 아니라 경영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원칙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위험을 평가할 때 단순한 기술적 버그로만 취급하는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 취약점이 악용됐을 때 고객에게 미치는 2차 피해 잠재성이 뭔지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특히 시스템이 뻗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에센셜 펑션, 즉 핵심 필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진정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평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별 처리와 종합 처리를 비교해 볼게요. 사내 여러 서버에서 인증 후의 버그가 동시다발적으로 리포트됐습니다. 이거 두더지적기 게임하듯이 하나하나 패치하고 넘어가면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고 사실은 중앙인증 아키텍처 자체가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됐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편화된 사례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아키텍처 수준의 근본적인 큰 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원칙, 노이즈 필터링입니다. 실무 현장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하루에도 보안 알럿이 수백 개씩 쏟아지잖아요. 그중에는 중복된 제보, 단순한 기능 버그, 심지어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공급 업체 이슈까지 마구 섞여 있습니다. 공식적이고 깐깐한 규칙을 세워서 이런 노이즈들을 신속하게 예외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귀한 엔지니어링 자원들이 진짜 치명적인 보안 위협에 온전히 100%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IEC 62443 표준을 바탕으로 취약점의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객관적인 성적표를 매기는 DM3 프로세스의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완벽한 평가를 통해 환자의 상태와 원인을 진단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해야죠. 이 정확한 진단은 궁극의 치료 단계인 DM4 보안 관련 문제점 처리로 직접 연결됩니다. 이에 대한 흥미진진한 해결책은 다음 해설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당장 내일 여러분의 플랫폼 설계 프로세스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